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 대형 테크가 다 끌고 내려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 이세이 하락 마감을 했고 또 그 가운데 내일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엇갈린 전망 또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방향은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의 상승이 또 한 번 좀 주가를 짓누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B2B 사업 중심이죠. 오라클의 매출이 급락을 하면서 기업들의 이 씀씀이에 대한 우려까지 좀 더해진 모습입니다. 대형 기술주 일제히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시장의 주된 관심 아무래도 8월 CPI 보고서겠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년 대비 기준에서 전월 3.2%에서 3.6%로 상승할 전망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놨고, 다만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이 7월 4.7%에서 4.3%로 둔화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좀 먼저 내놨습니다. 이 헤드라인과 이 근원이 엇갈린 방향으로 움직일 걸로 지금 예측이 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으로 이 전망도 좀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 둔화와 또 9월 금리 동결이 연준의 금리 인상 주기의 종료를 좀 의미할 거라고 좀 간절히 좀 기대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건 좀 너무 앞서가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년 초에 금리 인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과 또 근원 물가 사이의 이 간극이 좀 예상보다 조금은 더 힘든 싸움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겠죠. 반면에 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8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온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연준의 물가 기준이 헤드라인 수치가 아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출이기 때문에 이 CPI도 근원물을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봤는데요. 여기에 또 소비와 또 고용이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준이 11월, 12월에도 동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자,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올해와 내년 세계 원유 수요가 각각 하루 평균 240만 배럴, 220만 배럴 늘어날 거라는 지난달 전망치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가는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이 현재 감산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지금 원유 공급을 연말까지 축소를 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는 재차 상승세를 나타냈고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9월 중순인데 13거래일 중에서 11거래일 동안 올랐고요. 이날 종가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 10 이후 최고치라는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이 WTI 같은 경우는 배럴당 89달러를 돌파했고 브렌트유 장중 배럴당 92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기관물을 좀 엇갈렸습니다. 10년물은요, 지금 1.3bp 하락해서 4.2%를 기록한 반면에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이죠. 2년물 같은 경우는 3.8bp 상승을 하면서 5%에 지금 거래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물가 상승 압력, 그 우려감에 좀 밀렸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애플 쪽으로 좀 가볼까요? 애플이 잔치는 열었는데 김이 좀 센 분위기네요. 네, 그렇죠. 정말 잔치는 열었는데 김이 새버렸습니다. 아이폰 15 좀 효과를 좀 톡톡히 보지 못한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 중국발 때도 이 신제품의 그 출시를 조금 좀 짓누르는 모습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계속해서 좀 쭉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한동안 이제 차익실현 매물과 여러 가지 악재들,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좀 밑으로 내려온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악화한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효과가 좀 크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영국, 중국 등 이 40개 이상 국가에서 15일부터 사전 주문을 할 수 있고, 매장 판매는 이제 2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월가에서는 좀 아이폰 15 시리즈가 전작에 비해서 좀 별다른 특징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큰
상승 흐름은 볼 수가 없다라는 평가를 좀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이 드디어 이 라이트닝 고집을 꺾었죠. 좀 무게도 조금 가벼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C타입 단자를 또 탑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C타입 단자가 나오게 되면 그때 아이폰을 구매하겠다. 이런 뭐 한국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C타입에 대한 그런 변화들 또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우리가 계속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 지금 전부 다 일제히 하락한 모습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뭐 메타까지 지금 계속 뭐 하락 흐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나스닥의 낙폭을 보면은 좀 예상을 하시겠죠. 이 클라우드 매출이 기대에 좀 못 미치면서 클라우드 경쟁사인 뭐 아마존, 알파벳, 뭐 주가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슈퍼컴퓨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뭐 전날에 10% 가까이 올랐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형 기술주들 어떻게 보면 피로감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사회 실험 매물 무시 못하겠죠. 그래서 좀 빠지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퀄컴이 또 애플과 반도체 공급 계약을 맺었던 호재가 지속이 되면서 좀 상승은 했지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1%대 하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라클 좀 볼게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 실적 부진에 거의 뭐 주가가 13% 넘게 좀 폭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클라우드 성장률도 30%로 지난 분기 54%보다 좀 낮아졌고요. 이 분석가들도 이야기를 하기로 이 생성 AI의 수익 전환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자, 오라클 2002년 이후에 정말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기 매출의 상한선 131억 3천만 달러로 제시를 했던 시장 전망치였는데 지금 132억 8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 초대형 주식은 아니지만 이 산업계의 비용 지출을 가늠하는 지표로 불리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의 결과를 두고 오라클의 하락,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 나스닥의 그 지수에까지 조금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도비, 뭐 서비스나우 등등 뭐 AI 관련주 같은 계열까지 지금 약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고공행진의 에너지주가 또 강세를 보였죠. 이 WTI가 장중 2%를 넘어서면서 89달러를 웃돌았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92달러를 넘어섰죠. 자, 엑슨모빌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 사측의 가장 최신 전망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모건스탠리에서도 엑슨모빌을 이 탑픽으로 좀 선정을 하면서 주가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쉐브론 같은 경우도 2%대 지금 좋은 흐름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라이릴리 소식도 요즘에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라이릴리가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를요 10월달 영국에 좀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이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영국에서도 출시한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지금 이 양대 산맥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라이릴리의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 영국 이 국립보건임상연구원에 따르면요. 제2형 당뇨병 성인 환자들을 위해서 마운자로를 승인한다라는 이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국가 글로벌 제약사들의 계속되는 이 흐름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에 그 성분에 비만, 이 살을 뺄 수 있는 그런 성분, 이 비만 치료제에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까지의 흐름들도 같이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대형 테크주들 다 내려갔지만 제약주들 좀 오르고 에너지주들 좀 오르고 금융주도 좀 오른 어제 간밤의 미국 증시였습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달러 대비 달러로 보니까 25,000 초반까지 갔다 어느덧 뭐 26,000까지 4% 넘게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매번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도대체 왜 이럴까? 참 명확한 이유를 찾는 날도 있지만 사실은 명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원화로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지금 현재는 3,525만 원 기록을 하면서 2.69%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큰 호재가 사라진 가상자산 시장. 이라고 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비트코인도 오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따라서 올라가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리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장 좀 많이 보잖아요. 리플 같은 경우도 1%대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좀 갈피를 못 잡는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다가 승인이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에 다시 급락.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아직인데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이 됐다는 소식에 다시 상승세. 또 근데 또 FTX 발 악재에 또 급락하는 모습. 또 회복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전혀 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3,600만 원 선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보시면 좀 윗꼬리를 좀 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코인 현물 ETF 열풍이 그래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뭐 이더리움 계속해서 기대감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주의 종목이라고 떠 있어요. 아무래도 입금량이 좀 급등을 하면서 주의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가상자산 ETF 같은 경우에 뭐 솔라나 폴리곤 등등등 다른 주요 블록체인과 이 탈중앙화 금융자산 영역까지 진출할 수 있다라는 좀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또 알트코인 이 시장의 지수 하락에 이더리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투심 같은 경우에 30까지 지금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50, 중립까지 올라갔다가 조금은 40으로 떠들었다가 다시 한번 30까지 떨어진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투심의 위축, 갈피를 못 잡는 이 시장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 지원 종료가 된 코인들이 있습니다. 던 프로토콜, 지금 리퍼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60% 가까운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주시장에서 정리매매 같은 개념으로는 다르게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안전한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들 조금 더 계속해서 좀 분석을 하면서 이슈 체크하시면서 좀 필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하시길 바란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이른 아침부터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